실제적으로는 이 토론회는 이렇게 헌법적 부분에 관한 250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1350만의 대표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이 현재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3심 현재 기리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큰 행위였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무죄이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방송에서 했던 한마디 단어로 한마디 말로 그것을 딱 잘라서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의문이 있고, 과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선법은 과거에 돈선거, 조직선거를 막고 공정한 선거, 즉 돈은 막고 말은 풀고, 조직선거처럼 폐해를 막고 공정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합리적인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사실은 우리 선거법이 발전해온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것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의된 공직자의 권리, 그리고 공직자의 임무 수행을 정지할 정도로 과연 그것이 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법리적으로 또 헌법적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고찰해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서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선택과 투표로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권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재판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황당하죠, 사실은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원리인 국민주권주의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항소심에서 저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 주권자의 국민의 의사가 뭔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판사들이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매우 자의적이고 어떤 독단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를 6번 나왔습니다. 6번 나올 때마다 방송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게 상호간에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사실은 같아 부타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고받다 보면 그런 의견과 또 사실 진술이 이게 되게 그 뒤 혼동돼 있는, 또 혼합돼 있어 갖고 정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론의 맥락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의견 표명한 그 의견의 한 부분을 갖다가 사실로 확정해 놓고 이게 허위다 이렇게 해놓고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그런 후보자를 갖다가 당선무효시킨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지만 대법관들도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또 합헌적인 조항 해석으로 정말 우리 주권자의 국민들의 의지가 모시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법을 지키고자 또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은 민주주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에 적용된 이 허위사실 공표죄 문제는 국민의 법상식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어떻게 보면은 크게 훼손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청드리고 또 온 경기도민 또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또 선관위 또는 사법부에서 나중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유죄다 아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선거 초반에 이 다른 당 후보들이
저희가 선거법상 해서는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받은 것을 하는 게 동영상까지 나와서 저희가 선관위에 항의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선거법을 좀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불필요하게 범죄자를 양산해 내지 않는 현실적인 선거법으로 만들어내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법조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했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민주당 의원 다수의 그 공직선거법 재판을 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서 다 기소가 된 그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재판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형평성도 맞지 않고 좀 기준도 맞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어떤 금권 선거를 배제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이 입법 취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재개정이 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히 어떤 그 형용사, 서수 그것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기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국에서 정가가 제일 많은지 아니면은 그 본인이 후보로 출마한 그 특정 당에서 정가가 제일 많은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전체 선거에서 봤을 때는 아주 미비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뭐 이재명 지사님의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유세 차량에서 정말 즉흥적으로 하는 그 유세의 경우에까지 허위 사실의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걸 이제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정말 너무나 이거는 그 엄격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만 엄격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 정말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제 무죄 확정이 됐기는 했는데 조금 더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사건을 2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 주진우 김어준 기자가 방송에서 박근혜 이제 당시 그 대통령 후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이게 그 오촌 형제간에 누가 누구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아닌 것 같고 매우 이상하다, 수상하다라는 보도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박근혜 후보를 선거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라는 이유로 주진우 기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물론 기각이 됐지만 한 2, 3년 정도 재판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 역시 검찰이 그 합리적인 토론의 장 그리고 언론의 자유 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책임이 있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이재정 의원 역시 지원 유세에서 한마디 했던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통해서 역시 기소를 했습니다. 역시 그 사건 역시 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는 그 의정활동, 공직 수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더라도 일단 기소하면 적어도 몇몇 공직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계에서도 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이게 그 2014년도에 당선되셨던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시고 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해서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그 법원을 오고 가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결국은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재선이 돼서 두 번째 그 서울시 교육감으로 지금 직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현재 우리 선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잣대로 삼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해석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여지의 가능성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뽑아줬던 당시 유권자 분들과 이번에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이재명 지사님을 뽑아줬던 유권자들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이 선거법이 오히려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낭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 학자들 분이 좋은 관점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가지고 있는 법 해석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내주시고 토론자분들과 함께 토론해서 훨씬 더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훨씬 더 진전되고 발전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시키면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선거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 토론에 나와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막 묻고 물고 늘어지는 데 대해서 그걸 그대로 예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토론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기 말 한마디를 가지고 20%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 경제위기, 팬데믹 사태 이런 것을 앞에 두고도 그런 결정을 내린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런 혼란을 야기하라고 대법원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은 구름 흩어지면 달 드러나듯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인식, 잘못된 법리적 판단을 제거하고 밝은 달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동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악한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업보와 가보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게 있습니다. 그건 꼭 염라대왕의 억경대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판단 속에서 그분의 삶도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잘 모르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형식적이고 또 단순한 그런 우리의 정의로운 얘기만 할 뿐입니다. 꼭 바른 판단이 내려져서 올바른 정치인이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